탈탈탈 13회 오늘도 즐겁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하게 또 남자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네, 네. 오셔서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현님. 네.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인사를 잠깐 하는데 저를 네네. 어디서 뵀다고. 그 교회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교회 나갔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유성 씨를 보게 된 거죠. 제가 또 안 가는 데가 네. 없었죠. 네. 아니 유성 씨는 모르는 탈북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 저는 이제 깊게는 모르지만 얇게 다양한 분들을. 워낙 마당발이어서. 네, 그때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제 막 찍으셨죠.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뭐 영상 같은 걸 네네. 해달라고 오. 해가지고 제가 가서 알바했었습니다. 네. 아. 저는 회의 열정으로 네 잠깐 도와드렸는데 그때 뵀었군요. 네,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런 자리에서 네. 뵙게 돼서. 그래서 이름을 딱 들으니까 누구였지 했는데 그 이제 유성 씨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 아는데 해갖고 그래서 네, 또 흔쾌히 알겠습니다. 섭외 네. 이렇게 나와주시고 정작 유성 씨는 못 알아보고. 왜냐면 또 아는 사람 있으면 나오면 또 편안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그쵸.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네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깐 뭐 혹시 아시는지 네, 뭐 보셨는지. 섭외하기 전에 들었어요. 이제 탈북 동기와 그리고 네. 이제 정착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뭐 나도 할 이야기가 좀 있겠다 싶어서 해당이 네. 됩니다. 네. 북한에서 그럼요. 오신 분이에요. 모든 분이 네. 다 해당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특별하게 저희는 그런 기억들을 여기 좀 털어놓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마음을 좀 가볍게 하고 네. 이제 이 자리를 탈탈탈 네. 털고 가시라고 네, 탈탈탈입니다. 안 좋은 기억이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잊고 싶은 기억들, 아, 트라우마 이런 것들 이 네네. 자리에서 좀 털어버리고 이제 음.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네, 생활하시는 그렇죠. 그런 걸 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네. 진짜 프로그램 진짜 좋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13회까지 네. 열심히 네. 달려왔고요. 열심히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1300회까지 갑시다. 아니요, 저희 3만 회까지 가요. 3만 회까지? 왜냐면 네. 지금 탈북자가 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모든 분을 다 아. 인터뷰하기 위해. 캐나다에 가신 네네. 분들도 저희가 데려와서 꼭 여기 수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 몇 회 나가는 거죠? 주 1회 나가고 있어요. 주 1회요? 네. 3만 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할아버지 될 네. 때까지 열심히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우리 장현님의 이제 북한에서 살았던 그런 배경과 그리고 어떻게 탈북하셨는지에 네, 대해서 탈북 동기에 네.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이제 탈북을 하는 경우가 이제 뭐 이제 생계형 탈북, 그렇죠. 이제 살기 힘들어서 하는 탈북도 있고 혹은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러세요? 저는 그쪽에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런데 어떤 책을 읽으셨죠? 그 책이 이제 남한에서 출판된 철학 책이었는데 이제 연대기별로 된 책이 아니라 이제 주제별로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책이 예, 철학 책이. 예, 그 책이 네. 몇 살 때 어디서 혹시 읽으셨는지? 그때가 이제 20살 때 네. 이제 청진에서 제가 이제 사범대학교를 다니던 때였거든요. 엘리트셨네요, 북한에서 보면. 공부를 되게 잘하셨나 봐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북한에서 네. 아시겠지만 북한에 대학교를 가려면 네.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가족 배경도 좋아야 갈 수 있는. 네. 예, 근데 뭐 이제 대학교를 사실은 그 7.15 최호동상이라고 있어요. 저도 네. 처음 그게 들어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약간 한국의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능 같은 수능 느낌. 거 같은 네. 건데 수능은 이제 전체 학생들이 보는 거잖아요. 네. 모든 고3들이. 근데 네. 거기서는 이제 몇 명의 친구들만 이제 모아서 이제 서저라고 해서 동아리처럼 공부 잘하는 친구들 모여서 이제 그 시험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이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12월까지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이제 학교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구역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시에서 한번 보고, 도에서 보고, 중앙시험 보고 이렇게 5개의 이제 토너먼트식으로 이제 봐야 돼요. 봐서 이제 떨어지고 근데 이제 만약 이 시험에 통과가 돼서 7.15 최고동상이라는 걸 받는다 싶으면 원하는 대학교에 다 갈 수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구장창 설명하신 게 나는 그걸 받아서 본인이 학교를 가셨다는 자기 자랑이셨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이제 잘하시는 네. 걸로. 어떻게 네. 사범대 이제 그 덕분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럼 공부를 정말 잘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공부를 정말 잘했다기보다 저는 호기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약간
지적인 탐구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대학교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아 예. 아, 예. 그렇군요. 저기요. 네. 좀만 조용히 해주세요. 아 네, 재밌었다. 네, 네. 어. 저희는 참 뭐 했을까라는 네. 생각을 그래서 해봅니다. 네. 그때 방송하네요. 서울대 가서 이제 대학생을 했는데 네. 이전에는 이게 제가 약간 그때 이제 국문과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국문과요? 예, 국어 국문학과라고 들어갔는데 네. 그 국문과 이 이게 대학교 오기 이전에는 되게 이제 북한을 찬양하는 글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아, 시부터- 김일성, 예, 김정일을 예. 찬양하는 시부터 해서 뭐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근데 대학교 오니까 더 이상 이제 양심에 꺼려서 더 이상 그런 걸 못 쓰겠는 거예요. 진절머리가 났군요. 예, 진절머리. 너무 오글오글거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오글오글 그러는 것도 있고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글을 써야 된다는 게 양심에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북한의 인민들은 배고파하고 그리고 장마당에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어하는데 그렇죠.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인민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도 길거리 나가면 이렇게 좀 배고파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 학급 친구들만 보더라도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언론에서는 저렇게 우리나라가 제일 말하자면 이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고 부유한 나라라고 선전을 할까? 이건 쟤네가 거짓말하는 거다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절 그런 글들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방황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대학교에서 방황을 예, 하신 거예요. 방황을 하기 시작하다가 나만의 책을 서적을. 그 보게 당시에 된 그 거죠. 책을 읽게 예, 된 거군요. 보게 된 거죠. 봤는데 너무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다루지 않던 그런 책들, 아니 그런 주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 책의 주제나 이야기를 조금만 그러니까 소개를 그 하시면. 뭐다 설명하기에는 네네. 그거 제일 와닿았던 게 뭐냐면 저를 변화시켰던 대목 가운데서 제일 크게 변화시켰던 대목이 뭐냐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대중은 동굴 속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진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진리로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동굴 밖에 있는 철학자는 사실은 그림자가 진짜가 아닌데 이제 그 동굴 속에 있는 죄수들처럼 이제 그런 가짜를 진짜로 여기는 대중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북한 인민들 같고 나 같은 거예요. 아, 그게 딱 가장- 처해 있는 상황이 똑같은 거네요. 네. 아니 내가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뭐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 부럼 없어라 뭐 이런. 그렇죠. 예, 세상에 뭐 이제 그런 그런 선물에다 이렇게 예, 쓰죠. 선물에다 그렇게 쓰거든요. 네. 선물이 뭐냐면 이제 4월 15일이나 2월 16일이 이제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인데 네, 그때 그때 이제 봤네. 예, 한 네. 1kg짜리 뭐 네. 사탕 과자 뭐 몇 개 있는데 네, 들었어요. 거기에다 이제 세상에 부럼 없어라 쓰고 모든 인민학교나 뭐 고등학교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정문에 세상에 부럼 없어라 뭐 이런 구호도 붙여놨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뭐 세상에 부러먹긴 뭐가 부러먹어요. 난 배고픈데 난 당장 고기가 먹고 싶고 달걀이 먹고 싶고 뭐 이렇게 그런데 딱 내가 거기 있는 그 죄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민들 죄수 같고 그래서 좀 바깥 세상을 나가보면 정말로 그 플라톤이 말했던 것처럼 바깥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로 내가 그 북한이라는 나라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런 마음에 탈북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또 저희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책들이 맞냐? 저기 중국에나 이런 데 맞냐는 게 사실 그 책을 저희 아빠가 이제 중국에서 몰래 가지고 들어오신 책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뭘 하시고 부모님들의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근데 해주시면. 저희 아빠는 뭐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이제 국영 기업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국영 기업에서 부장급
예, 그렇죠. 약간 아까 그 정도, 말씀해 주신 예, 게 어떤 이제 뭐 세포비서, 세포비서라고 예, 예. 이제 단비서가 있고 밑에 세포비서 예, 이렇게 예. 단계별로 있는데 조금 낮은 단계의 조금 낮은 단계 관리자죠. 예, 관리자인데 네. 일은 안 합니다. 옆에다 예. 빨간 책을 끼고 사람들을 감시를 하는 역할을 감시하거나 하죠. 네. 뭐 뭔가를 이제 뭐 지휘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네. 그 기업서에서 이제 가축 가축 사료를 중국에 이제 사러 저희 아빠랑 이제 몇몇 사람들 보냈었어요. 근데 그럼 공식적으로 중국에 가서 예, 그 공식적으로. 잡지를 가지고 온 예, 거예요. 그쪽에서 사료를 이제 사가지고 올 때 그 사료 마대 안에다 책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죠. 몰래 숨겨오신. 예, 숨겨오신 거죠. 목숨 걸고 가지고 오셨네요. 근데 예, 사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면 그 북한은 다른 나라에서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들어올 때 되게 이게 무기가 있지 않냐, 그렇죠. 뭐 혹은 이제 위험한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까, 혹은 한국 물건 같은 것들 가지고 들어올까봐 이제 긴 쇠 막대기로 이제 찍죠. 사료마대 같은 거 쭉쭉 이렇게 찍어보거든요. 뭔가 네. 걸리나? 근데 다행히 그건 안 걸린 거예요. 사실 아. 책은 딱딱한데 네. 이제 걸릴 수가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바로 걸릴- 예, 근데 네. 다행히 안 걸렸어요. 그게. 살려고 하니까. 예, 네. 뭐 나를 위해서 그 책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그 책을 저한테 이제 이거 읽으라 재밌다고 뭐 주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혹시 책 제목은 기억 안 나세요?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냐면 그 표지를 뜯어버렸어요. 저희 아빠가 뜯어버리고 오늘 약간 혹시 위험하니까. 모르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그냥 가지고 다니면 집에서 그냥 보면 왠지 이제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신고하거든요. 그렇죠. 누가 나를 신고할지 몰라요. 북한에서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뜯어버리고 이제 김일성 회고록 세기야 더불어라는 책이 있어요. 네, 해고로 예, 있죠. 예. 네. 근데 그 책 종이가 진짜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책이랑 좀 비슷한 두께였어요. 그래서 그 세기야 더불어 표지를 이제 가짜로 씌운 거죠.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세기야 더불어인데 그렇죠. 안을 당당하게 보시면 다른 내용인 걸로. 김일성의 네. 혁명 역사를 네. 읽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네. 안에는 플라톤이 있었던 거예요. 안에 네. 플라톤이 있었던 거죠. 봤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 보고 내는 세기야 더불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저 해고로 예.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책들 좀 읽기 위해서는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저도 보통, 이제 네. 말씀하세요. 그 보통 탈북자분들 이제 탈북 동기 들으면 네. 뭐 한류 뭐 드라마 보고 탈북했다는 분들이 사실은 네. 저는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고 탈북하셨다는 거는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제가 이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정말 배운 분들은 영화나 드라마나 어떻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네네. 보여지는 기 때문에 이제 사실적인 면들이 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적지만 이제 책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뭔가 읽는 그대로 읽기 때문에 저도 많이 봤지만 네. 근데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도 힘들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하는데 그걸 또 공부를 하셔서 부모님의 영향이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교사였다고. 네, 교사하셔서 뭐 사실 이게 뭐 내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자랑일 수도 있을 하셔도 자랑 돼요. 하셔도 뭐 어때요? 자랑 좀 하면 어때요 여기서? 엄마가 이제 교사를 하셨는데 제가 5살 때 엄마 때문에 이제 한글을 읽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가 교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출근하는 이제 학교에 따라가게 된 거죠. 따라갔는데 도서관에 엄마가 이제 그게 넣으신 거예요. 이게 왜냐면 혼자 엄마는 놀라고. 이제 학생들 가르쳐야 수업을 해야 되니까 되니까. 계속 제가 이 뒷공무에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도시락 하나 주면서 너 여기서 먹으면서 만화책 보고 있어 그렇게 했는데 한글을 딱 읽혔던지라 그쪽에서 이제 책들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저녁 때 엄마가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면서 되게 이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엄마 뭐 그 무슨 개념 같은 것들 계속 물어본 거죠. 모르는 단어들. 엄마 혁명이라는 건 뭐야? 무슨 뭐 5살부터 조기 교육이 되었던 거네요. 5살부터 혁명 교육을 받으셨어요. 혁명이란 뭐야?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예. 아유. 뭐 자본주의가 뭐야? 뭐 경제가 뭐야?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엄마도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사전 같은 걸 하나 주더라고요. 국어 사전 같은 거. 그래서 국어 사전 이제 펼쳐보면서 뭐 모르는 것들은 이제 찾아서 이제 근데 소설책들을 읽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딱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쿤담에 그 엄마 학교 교사 동료분이 야 너 기억나냐? 너 그때 무슨 소설책이 있었는데 그 소설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를 했어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제 이렇게 저를 그냥 이제 이렇게 칭찬해 주느라고 그분이 좀 과장하신 것도 있겠죠. 있는데
일단 그런 책들 읽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공부가 그래서- 되는. 네, 듣자 하니까 네, 자기 자랑이 좀 심하네요. 장난이고요.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난 5살 때 뭐 했지? 네, 아빠랑 같이 다녔겠죠? 아니, 뭐 네. 그럼 시력은 괜찮으세요? 아 시력은 책을 너무 많이 봤다고. 시력 진짜 나빴었어요. 나빴는데 그렇게 등잔불 책 한 권 잡으면 이제 그게 책 다 읽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앉아서 봤었거든요. 봐서 등잔불이라고 해서 서교동 밑에서 그렇죠. 북한은 그런데 전기가 없어도 다 그 밑에서 책을 보니까 눈이 안 한 좋아지고. 대학교 가니까 눈이 정말 나빠지는 거예요. 그 책들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막 그 확대경이라고 있어요. 어머. 이런 거. 돋보기? 이렇게- 돋보기 한 10배 되는 걸로. 그럼 할아버지들이 보는 건데 그거는. 안경을 끼고 다니기에는 북한에서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눈이 나빠도 안경은 못 낀단 말이에요. 왜요? 안경샵이 없습니다. 안경샵이 없으니까 네. 안경을 또 사자고 하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는 안경샵에 가면 그 눈에 맞는 안경들을 맞춰주잖아요. 그쵸, 도수 맞춰서. 네,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장마당에서 안경을 사야 되는데 그죠. 그게 나한테 맞는 안경들이 별로 없어요. 다 그리고 지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씩 써보고 이렇게 사는 거니까 눈에 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더 안전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그래도 안경 테나 이런 거 해갖고 그 사람 얼굴형이나 이런 게 맞춰서 이제 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되게 두꺼운 뿔테 안경을 이렇게 이렇게 딱 끼면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은 할아버지니까 네. 그 맞춰서 이제 근데 할아버지. 얼굴이나 몸도 이제 할아버지가 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 그냥 이제 확대경으로 보는 걸로. 이게 평소에는 그 다른 걸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눈이 좋아졌어요. 잘 먹어서. 그래요? 아니 뭐 잘 아니, 먹은 공부를 것도 안 있고. 했나요? 아니요, 잘 먹은 것도 있고 뭐 많이 나갔어요. 아 장난입니다. 진짜 많이 나갔어요. 오면 네. 그리고 이제 뭐 눈 근육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 마사지 하는 거 있더라고요. 뭐 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좋은 거 운동들을 많이, 하니까 치료를 많이 예, 받으셨네요. 그리고 뭐 좋은 뭐 이게 안약이랑 이런 것도 많이 넣고 그래갖고 무리하지 않으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아까부터 자꾸 네. 옆에서 이렇게 뵀는데 네. 여기 목 쪽에 상처가 이렇게 좀 많이 있어서 예, 예. 이거는 이제 뭐 북한에 계실 때 상처를 난 건지 아니면 뭐 아, 예, 북한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막 놀다가 근데 어떻게 놓으셨길래 심하게 목이 놀다가 사실은 이제 맞은 거예요. 이게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 다른 쪽에 있는 그 폭력배 친구들이 아까 어불성설입니다. 아까 책 읽고 놀았다고 하셨는데 폭력배들이랑 폭력배들이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막 놀았어요. 이제 네. 공부하기 이렇게 한게 인민학교 때는 공부에 재밌었는데 그다음부터는 또 질려가지고 너무 공부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건 사람입니다. 재밌을 수 없죠. 네. 네. 공부가 재밌다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네. 막 놀았어요. 놀다가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결심하신 예, 거예요. 뭐 다른 그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랑 이제 이 연을 끊은 거죠. 이제 네. 놀지 않고 그냥 공부할 거야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걸어 들어올 수 있지만 나갈 때는 끌려 나간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럴 때 내 발 들어 나갈 때는 그래서 못 나간다. 나갈 거면 맞아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친구들이요? 아니 친구들이라기보다 같이 놀던 이제 어울리던 친구였죠. 그러니까 진짜 친한 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네. 그 서클 같은. 네 맞아요. 폭력 서클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네. 저녁마다 이제 모여가지고 뭐 그냥 이제 폭력짓 같은 거 하고 뭐 이제 체력 훈련도 하고 뭐 이러면서 놀고 네, 뭐 저 술 같은 애들 마시고 많이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술 마시고 놀고 뭐 이렇게 놀던 이제 클럽이었는데. 근데 만났네요 오늘. 네. 카메라 잠깐보세요. 네.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뭐 괴롭히기도 되게 많이 괴롭히고 뭐 그렇게 또 다른 또 파 친구들한테 또 괴롭힘 당하고 또 싸우러 가고 뭐 이러다가 이제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연을 끊었어요. 끊었는데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한쪽에서 막 놀고 있는데 그 이제 폭력 예전에 같이 친구들이 놀던 친구들이. 예전에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시비를 걸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놀라고. 조용히 놀라고. 생시비라고 네, 하는 그게 거예요. 생시비인 거죠. 말도 안 네, 되는. 생시비. 근데 그게 또 이제 같이 놀던 친구가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는 눈싸움 되게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눈 안에다 네. 돌을 넣어서 던지죠. 네. 네? 아니 머리가 터지죠. 그러니까 그 눈싸움. 이게 눈을 이 기싸움이요? 기싸움이요. 저는 네. 겨울에 논 눈싸움 얘기하신 줄 알고. 기싸움 네. 기싸움들 되게 하는데 한 친구가 그 폭력
옆에 그 친구들이랑 이제 기싸움을 한 거예요. 눈을 계속 보니까 이제 눈을 떨굴 때까지 눈을 먼저 떨군 사람이 이제 지는 거죠. 근데 귀엽네요. 저희도 좀 비슷해요. 네, 연인들끼리 네. 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왜 우리도 네. 싸우면 막 그 이제 안 좋은 말로 야 눈 깔아라. 예, 맞아, 한국도 맞아. 좀 싸울 때 네, 비슷하거든요. 그랬어요. 눈 깔아 이 새끼야 뭐 이랬는데 네, 비방송이에요. 네, 네. 괜찮아요. 저희는 유튜브라서. 예. 근데 그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손가락이 좀 있는 친구인데 안 깐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다 이제 눈을 깔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눈을 안 봐요. 일단 눈을 안 봤어요. 근데 네. 그 친구가 이제 또 싸움이 붙으니까 말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삽으로 이제 친 거죠. 이 날로요? 네, 삼날로. 해서 그 친구는 팔이 이제 베이고 나는 이제 막 말리다가 이제 목 쪽에 이제 탁 베었는데 그때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세니까. 네. 쇠니까 감염이 된 건데 폐혈증이나 뭐 그런 게 안 온 게 진짜 다행인 거죠. 근데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뭐 받긴 받았는데 소독하고 그냥 약만 발라주는 정도였지 그 깊게 곪지 않게 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니 삽에 이렇게 맞았는데 그냥 약 발라줬다고요? 빨간 약이요? 빨간 약이 아니라 이게 그냥 깊고 기운 다음에 무슨 연고 같은 걸 하나 발라줬어요. 그리고 집에 가라고. 그냥 북한 병원에 저 그렇게 그때는 열악했어요. 그 병원이 아니라 보건소 아니에요?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병원인데. 사이즈만한 그런 것도 못 됩니다. 북한의 시병원 뭐 이런 것도. 그쵸. 정말 심각하군요. 그때는 그랬죠. 열악해서. 그때 2000년대 다행이네. 초반이었으니까. 그래도 뭐 큰 이렇게 피해나 뭐 목에나 뭐 네, 목인데. 그래서 한 1년 동안 되게 아물지 않아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그쪽에서 또 뭐 이것도 치료도 받으면서 공부도 하면서 뭐 그렇게 지내다가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공부할 수밖에 운명입니다. 없어요. 바깥에 네, 나갈 수가 나갈 없어요. 수가 네, 나가 없네요. 놀 수가 없었네요. 진짜 그리고 바깥에 안 나가려고 막 눈썹 밀고 막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이게 눈썹을 밀면 바깥에 일단 못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쪽팔리니까. 예. 그쵸. 모나리자가 되니까. 삶은 달걀 귀신 같아가지고. 삶은 달걀. 어렸을 때 별명이 달걀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죠. 굉장히 눈썹 다 밀고 있었어요 그때. 그때 치료 공부할 때는 애들이 일단 나가서 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마주치지 않으려고. 마주치지 않으면 그냥 공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약간 거의 고시생처럼. 노량진 원래 고시생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네. 치료 최동상이라는 거 공부하는 친구들은 진짜 그렇게 심하게 공부를 해요. 저도 뭐 잠깐 해봤거든요. 일고등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일고등. 네, 그것도 뭐예요? 일고등학교라고 이제 그 전국에 있는 학교가 이제 약간 특수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려고 시험을 보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려고 저도 한 2달 동안 노력을 하다가 인민군대한테 콜을 만다 공부를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막 지겨워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 아이고 뭐. 사실 공부한 게 이렇게 막 지금 삶에 그렇게 크게 남는 지식들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거의 다 되게 다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우상하죠. 우상한 그런 과목이랑 혁명 과목들이었구나. 뭐 그런 거랑 그 뭐 지리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크게 남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역사 공부를 해보고 역사책들 읽어보면 되게 그게 마음에 그래도 삶의 지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막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고 이런데 북한의 역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네, 정당화를 이제 위한 하는 그런 거죠. 교육이라서 참 그럼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 잡지책을 철학책, 철학책을 철학 얘기만 해도 막 메스거리네요. 그 책을 보시고 이제 탈북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님한테 이제 이런 책을 보고 제가 이런 책이 실리는 나라에 가보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대나 이런 건 없었나요? 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엄마는 막 가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네, 엄마는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외네요, 진짜. 되게 약간 저는 엄마를 그 맹자 엄마에 좀 비견을 할 수 있는데 맹자 엄마라는 분이 뭐 그렇게 맹모 삼촌 지금 있잖아요. 네. 이제 자식을 위해서 이제 뭐 3번씩 이제 이사를 했다고. 근데 저희 뭐 3번씩 이사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막 하셨어요. 어차피 북한에서는 좀 미래도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교사를 한다고 해도 좀 그 삶의 영리를 위해서 좀
연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삶의 조건들이 아니었어요. 뭐 배급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그런 쪽이었고 아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니까 아빠는 안 된다 그런 쪽이었거든요. 이게 왜 안 된다고 하냐면 이제 성공 확률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죽을지도 네. 모르는. 성공 확률을 근데 알 수가 없는 게 진짜 모르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로또를 우리가 산다면 예를 들어서 로또는 당첨 확률이 몇 분의 1이라는 걸 알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몇만 분의 1 예, 이런 게 뭐 있죠. 천장짜리 로또를 발행했다면 1000분의 1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공 확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몇 명이나 떠나서 몇 명이나 성공했고 몇 명이나 잡혔는지에 아니, 대한 통계가 통계가 없으니까 네. 통계가 없으니까 아. 가다가 어떻게 뭐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아빠는 그냥 아니 그쪽에서 지금 아들이 사는 게 하고 싶은 일을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통계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 통계인 거죠. 아빠는 되게 약간 계산적인 분이셔서 아니, 또 걱정되신 거죠. 걱정이 앞서는데 네, 그런 걱정이 거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떠나서 막 잡히게 되면 이제 또 가족들도 이제 위험하고. 연자로 이제 처벌 받을 수도 연좌제 있고.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아버지가 가져오신 책 때문에 아들이 네, 가져오는데 네.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고 네, 네. 그럴 아, 거면 근데- 왜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럼-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인생의 아이러니한 뭐 이렇게. 그 혹시 철학책 말고 네. 다른 또 이렇게 뭐냐 혁명책 말고 다른 책도 혹시 보신 거 예, 있으세요? 뭐 책 한 권 더 있었어요. 2권이었는데 한 권은 자기 개발서였어요. 자기계발서. 예, 자기 개발서인데 뭐였냐면 이미지 메이킹에 관한 책이었어요. 아 근데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거 혹시 북한에 있을 때 없어요. 알아두셨어요? 처음 듣는 거냐. 왜냐면 북한은 거의 아니 이제 이미지 메이킹도 외래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이미지 메이킹이 다 처음에- 외래어잖아요. 네,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 책을 다 읽어본 다음에야 그 다음에 아. 제목을 이해. 우리 약간 반대입니다. 제목을 이해하고 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나서 제목을 네, 이해하는. 그래서 그쪽에서 뭐 이미지 메이킹이요, 뭐 메이크업이요, 무슨 외래어들 굉장히 많았는데, 왜 한국에선 많이 쓰는 단어. 네, 근데 한 80%의 외래어는 이해를 못했어요. 네. 이해를 못하고 그냥 큰 줄거리는 뭐였냐면 표정을 밝게 가져야 된다. 항상 웃는 표정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 때는 온화한 표정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첫인상을 좋게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근데 약간- 북한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남한에 오기 위한 공부를 북한에서 시작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뭐 자연스럽게 한 거죠. 뭐. 대단하시네요. 되게- 정착이 굉장히 쉬웠겠어요. 지금 뭐 23살에 왔는데 좀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3살이고. 아 정말 예, 딱 네. 그 나이 때 어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왜요? 어린 나이죠. 어립니다. 어린 나이에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반대와 어머니의 그런 어머니는 이제 지지를 네. 받으셔서 그래서 근데 혼자 결국은 뭐 아빠가 그냥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뭐 유성 씨나 그쵸. 보영 씨나 엄마 아빠 이길 수 있죠? 네. 네, 네. 파이팅. 저는 이겨요. 네, 그래서 아빠가 이제 승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떠나는 전략이 한꺼번에 다 떠날 것인지 아니면 한 명 한 명 떠날 것인지. 아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 가족이 다 같이 가자. 왜 아들이셨어요? 아니 이게 여동생도 있었거든요. 아. 있었는데 이렇게 전략이 두 개였어요. 한 명만 떠날지 아니면 가족 4명 다 떠날지. 전략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왕 제가 떠날 거면 아빠 엄마나 여동생도 다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사범대학 대학생이었는데 네. 대학생 한 명이 몰래 탈출한다는 거는 되게 큰 사건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탈출하기 전에 그 청진에 이제 광산금속대학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중앙대학교인데 네. 그쪽에서 하는 친구가 이제 한국으로 입국해서 그 뭐 기자회견인지 무슨 TV에 나왔대요. 근데 그게 네. 이제 TV에 나온 다음에야 이제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그렇죠. 그 대학생들 되게 엄하게 이제 막 단속하고 있고 하루만 안 나와도 누군가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어디 갔었냐, 뭐 했냐, 내일 학교 나올 수 있냐 막 물어보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떠나게 되면 아빠 엄마가 좀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4명 다 같이 떠날지 아니면 한 명만 떠날지 뭐 지금 이게 어떻게 어느 게 근데 이게 한 명이 떠나다가 성공을 해도 음. 이제 남아있는 가족한테 위험이 갈 수 있고 한 번에 다 같이 떠났을 때 다 그럼 또 잡히면 위험. 그게 한 명이라도 더 위험하네요. 잡히면 예, 예. 왜냐면 다 같이 몸뚱이가 크잖아요. 4명이 떠나면 어떻게 네, 그쵸. 네, 머릿수가 서로 많죠. 그러니까 네. 머릿수가 많으니까 네. 네. 그리고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한 명이 떠나다가 잡히게 되면
먹을 거 구하러 이제 중국에 간다라고 핑계를 댈 수는 있는데 저한테는 좀 안 통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대학생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막 이제 전략을 세우다가 결국은 평양 그쪽으로 황해도 쪽으로 이제 여행을 간다 해서 여행 증명서를 발급을 받고 가족 여행이요? 아니 이게 저만 본인. 네, 그러니까 전략을 그냥 한 명 한 명 떠나는 걸 했어요. 근데 북한은 되게 이제 그 교통수단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렇죠. 청진에서 이제 황해도까지 갔다 오는데 한 달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그렇게 잡아야죠. 네, 기차가 굉장히 연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빈틈을 노린 거죠. 그래서 여행 증명서를 떼고 이제 가는 것처럼 하고 저는 이제 회령 쪽으로 이제 떠났고 저희 고향으로 오셨네요. 네. 그쪽 황해도를 떠났고. 그쪽으로 아니라? 갔다고 하면 한 달의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그치. 네. 그 사이에 탈북을 네, 하겠다는. 그리고 이제 아빠 떠나고 엄마 떠나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모임의 그 최종 목적지의 모임 장소는 아니 그러니까 해령. 일단은 누가 넘어가도 먼저 넘어가는 쪽으로. 중국에 먼저 가라고요. 네, 중국으로 먼저 넘어가는 쪽으로. 근데 저는 그때가 이제 2007년 1월이었는데 1월 달에 딱 떠났는데 되게 이제 안 좋은 시기였어요. 왜냐면 왜요? 국가 무슨 인민무력부 검열인가 무슨 검열 같은 게 이제 그 국경 연선 부대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네. 저희는 1년 12달 그런 검열을 받고 삽니다. 네. 국경지대는 1년 12달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뭐 집중적으로 뭐 이게 뭐 여해 사업인지 뭔가 왔대요. 와갖고 이게 왜 왔냐면 이제 군인들이 돈 받고 이제 민간인들 자꾸 넘겨주니까. 네. 넘겨주니까. 근데 이건 그걸 단가를 가져가게 올리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져갔던 돈이 중국 위안을 한 1,000위안 정도 가져갔는데 그 정도면 1,000위안요? 예. 1,000위안이면 1,000원. 예. 1,000원. 네. 중국 많은 거 아니죠. 예, 거의 중국 우리나라 돈은 20만 원도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래요? 네, 근데 그 정도면 이제 저 혼자는 넘을 수가 있거든요. 네. 돈만 주면.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근데 걔네가 더 비싸게 부르는 거, 막 2,000위안 막 부르는 거예요. 예, 왜냐면 넘겨주기가 굉장히 힘들고 다 이제 이제 되게 이제 검열 같은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검열관이 내려와서 이제 막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너지 못하고 4월 달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제가 가져간 돈을 이제 숨어 있는 집에다가 이제 먹을 것도 사고 어디 숨어 있으셨어요? 망양동? 망양동이요. 네. 맞은편에 강한동이 있고요. 제가 네, 거기 맞아요. 사는데. 정말요? 네. 그 무슨 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유리병 공장. 네, 유리병 공장이랑 네. 뭐 척척이네요. 무슨 공장 또 제지 있고. 공장이요. 제지 공장도 있고. 네. 네, 맞아요. 뭐 무슨 대게 공장도 있고. 네, 일제 시기 때 만들어놓은 벽돌 건물로 돼 있는 공장이죠. 네. 뭐 척척 다 나오네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그쪽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숨어있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근데 숨어 있기 좋긴 하지만 매일매일 숙박검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숙박검열 해가지고 이게 북한은 이렇게 실정법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제가 이제 부산 친구 집에 막 놀러 가게 되면 굳이 경찰서에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더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행증명서라는 걸 이제 발급을 받고 그리고 가서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갔다면 이제 안전부 보안소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고 나 여기서 잘 겁니다 신고를 네. 하고 먼저 이렇게 해야지 들어가기까지. 네,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해서 잠을 자야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발표 잠자는 거 승인 받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 네. 안 하고 자면 신발 신고 자야 됩니다. 네. 그러다 근데 신발 구멍 오면 태워야 되니까.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신발 신고는 못 자고 이제 신발을 이제 비닐봉다리에 싸서 이제 머리맡에 넣고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매일매일 이제 숙박검열 와가지고 이제 막 개 짖는 소리가 좀 심해가지고 보안원들이 검열 오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신발 가지고 뒷줄 있는데 그 돼지울 있는데 그 돼지 우리 속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 집은 친척 집이었어요, 아니면 친척집이 아니고 아는 분이죠? 브로커 브로커네 방을 집. 넘겨주는 이제 브로커네 집이. 그런 집들은 이제 소구역이라고 해서 계속 항시 검사를 하는 집이 되게 계속 집중 오는 집. 고생 많으셨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4개월 동안 네, 4개월 동안 그냥 맨날 그냥 한 10시부터 1시 그 사이에는 계속해서 계속 오고, 있죠. 네. 어두워지면 그냥 불시운문하니까 전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잘 거 아니에요.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내가 이왕 떠났는데 이제 청진으로 되돌아가면 분명히 이제 또
또 사단이 나고 굉장히 또 힘든 일들 겪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고 또 바로 넘어갈 수도 없고 깡도강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백날 딱 지났어요. 백날 딱 지났는데 그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 가져갔던 그러니까 이게 브로커도 더 이상 저를 이제 숨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예,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깡도강 하자 한 거지. 깡도강이라는 게 이제 깡도강이 군대를 뭐예요? 안 끼고 내가 혼자 군대를 안 끼지 알아서 않고. 셀프로 하는 도강입니다. 이제 강을 건너는 거. 그냥 굉장히 위험하죠. 혼자 강을 건너는 네. 거예요? 근데 앞에 나가는데 군대가 앞에 있을지 걔네가 잠복을 모르지. 하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아무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깡도강이라고 합니다. 그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살 수도 있으니까.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게 부정적이세요? 지금 말로만 듣기에는 아, 죽으러 살아오셨잖아요. 살아왔잖아요. 아, 대단하네요. 일단 근데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이제 강을 넘기려 한 그날 저녁에 이제 생선을 이제 사왔어요. 근데 그 밥은 먹고 떠나야 되니까. 아 브로커 네. 집에서 예, 이제 예, 마지막 예, 길이라고 예, 생각하고 예, 생선을. 예, 생선을 이제 이면시요? 이면시 아니고 그 민물고기 아, 붕어였나? 아, 붕어였는데 붕어요, 네. 예, 살아서 펄떡펄떡 거리는데 그 도마에 넣고 붕어를 이제 이제 배를 따려고 했는데 딱 붕어가 딱 저 같은 거예요. 왜요? 이게 붕어는 자기가 죽을 줄 모를 거잖아요. 내가 이 칼로 내리치기 전까지는. 근데 나도 이제 1시간 뒤, 한 2시간 뒤에는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이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붕어도 너도 마찬가지겠지. 붕어 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거예요. 붕어도 진짜 내가 그 날카로운 칼로 이제 붕어의 목을 따기 전까지는 붕어는 자기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르고 그냥 물속에서 막 자유롭게 헤엄치던 붕어가 갑자기 이제 공기 속으로 나오니까 숨이 막혀서 헐떡헐떡 그러는데 근데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파리 목숨보다도 우리가 그쵸. 더 연명하기 힘든 목숨이죠. 참 붕어의 처지랑 내 처지가 좀 비슷하구나 싶어가지고 되게 슬펐죠. 근데 그래서 또 배고프니까 먹었어야 뭐- 어쨌든 먹긴 먹긴 먹어야 먹어야죠. 되겠고, 먹긴 아 먹어야 건너야 되겠고. 되는데 먹긴 먹어야죠. 근데 난 살고 봐야지. 이게 나도 살려고 붕어를 먹는데 나를 잡으려고 하는 이제- 놈들도 본인들이 살려고 나를 먹겠다. 이거 그쵸. 이제 똑같은 그 생각 거죠. 하니까 막 야구 이해가 같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 군인들에 대한 증오, 뭐 이런 증오나 뭐 보안원들에 대한 증오, 뭐 이런 것도 생기지만 그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안원들 같은 경우도 나를 놓치거나 뭐 나를 잡지 못하면 굉장히 또 소에 불려가서 또 이제 닭달질을 당할 거고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고 뭐 눈동자가 사슴 같은 그런 자식들이 있고 다 있는 거잖아. 있는데 그 사람도 표현이 풍부하세요. 아, 그 사람도 표현이 이제- 빅뱅 노래 같았어요. 네. 그 사람도 이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되게 이제 그 사람들도 막 이해가 되고 그렇죠. 아, 그 사람들도 한 달에 몇 명 잡아야 되고 그쵸. 그리고 그렇거든요. 이런 사람들 잡아서 뇌물 받아야 자기도 생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음. 있으니까 눈 빨개서 이제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사실 본인 처지가 지금 제일 급한데 그 와중에 그걸 이해했다는 게 참 철학을 읽은 철학을 분이잖아요. 뭐 네. 철학을 한 사람이야. 이렇게 대단하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해서 붕어를 드시고 강을 건너기를 한 거죠. 강을 건너기 했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돼지우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네. 근데 돼지를 보니까 또 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보는 모든 것이 내가 이 책을 안 읽었으면 이 책을 안 읽고 그냥 북한이 행복하다는 그냥 믿었으면 그냥 이 생각 없는 돼지처럼 주는 먹이 먹고 그냥 꿀꿀거리며 살았을 텐데 내가 왜 이 책을 읽어가지고 그 책을 읽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할까? 근데 참 돼지가 행복할까 아니면 근데 뭐 그 책에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배고픈 돼지보다 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배부른 돼지보다 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되게 낫다. 네, 되게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좀 배웠네요. 근데 네. 배웠네요. 역시 아버지가 말이 박사라서. 통하네. 저거 들었어요. 네, 많이 하시네요. 네. 철학 네, 과학. 저쪽으로 가세요. 네. 나중에 네, 철학 얘기 다 아유, 떨어지면 왜 좀 그러세요? 그러세요. 네. 네, 맞아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돼지가 이렇게 이게 약간 내가 이게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별의별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만 가지 생각. 돼지 우리잖아요. 근데 돼지는 이 돼지 우리를 뛰어넘지 못하잖아.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돼지가 아니니까 이 돼지 우리 나갈 같은 생각을 북한을 뛰어넘을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나는 돼지보다는 조금은 존엄 있는 인간이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아무래도 사람을 한 번 낳아서 죽는데 그래 약간 꿈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가다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다음부터 좀 무서운 게 좀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정작 이제 두만강 강둑에 도착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때 또 그쵸.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게 내가 진짜 10분 뒤에 죽어 있을까 살아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군인들이 그저 그 강이 있는데 잠복하고 있잖아요. 네. 잠복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잠복처인지 몰라요. 뭐 그걸 알고 떠났으면 괜찮겠는데 걔네들이 이제 잠복처를 수시로 옮기니까 진짜 내가 바로 넘는 그 밑에 잠복처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민군을 밟고 이렇게 갈 수도 예, 있어요. 인민군의 등을 밟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정말. 아니, 정말 있어요. 정말? 네, 있어요. 엉덩이 밟고 가다가 발 잡혀가지고 네. 딱 잡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네. 많죠. 아, 동네 있으면 참 어려운 문제 많아요. 심장이 막 뛰는데 와 이게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귀가 다 먹어버리고 막 이런 거요. 그래서 그 강둑을 올라서 갖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내려가는데 이제 돌멩이 하나를 구르는데 그게 아주 천둥소리 지금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쵸. 예, 이게 조심조심 건너야 돼. 그래갖고 겨우 건너가지고 그 저 모래 있는데 그 강밭 그 이제 강이 강가에. 있기 전에 이제 그 네. 모래가 있는데 그 네. 모래를 이제 그 막 이렇게 기어서 가는데 북한 군인들이 되게 이제 안 이게 그 가이드를 하는 국경을 지키는 그 시설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지키냐 이게 뭐야 사람들 잡냐면 깡통에다가 줄을 매달아 놔갖고 쭉 누려놔요. 그 안에서 돌 넣고서 네. 줄을 아, 건드리면 그 딸랑딸랑. 떼랑떼랑 소리 나는 거. 어씨 근데 제가 지금 건드린 거예요. 어떻게? 그 소리 진짜 큰 거예요. 근데 그 군인들이 한 20m 옆에 있었어요. 20m 옆에 있었는데 군인들이 자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왜 그날 자냐면 그날이 4월 26일이었는데 4월 25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아 조선인민군을 창시설한 네, 날이죠. 네, 네. 근데 4.25라고. 4.25라고 했는데 네. 그날에 군인들이 저녁 때 술 마시거든요. 당황했어요. 그날은 왜냐면 그날은 적으면 이제 그 잘 먹는 날인데 아, 그날은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술 먹고 자고 있었구나. 네,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걸 또 계산을 하고 넣은 계산을 거네요. 했죠. 네, 브로커랑 계산을 어. 했죠. 4.25에 넘으면 네.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만약 그날이 아니라 다른 날에 건넜으면 또 확률이 또 낮아지는 거죠. 살아날 확률이. 아니면 깡통을 안 건드릴 수도. 아무튼 네. 그래서 네. 이제 근데 강 가운데 좀 도착했는데 군인들이 저희를 발견한 거예요. 브로커랑 2명 떠났거든요. 강을 건널 때. 아 브로커랑 같이 네, 떠났어요. 같이 떠났죠. 아. 강을 건네줘야 되니까 브로커는. 아, 돈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브로커도 일단은 나를 그냥 집에다 보내버리면 자기도 이제 처벌받을 거 아니까 이제 그냥 그냥 에이 뭐 내가 받았다 치고 보내줄게 그리고 돈은 후에 부모님한테 받을게 싶어가지고 그냥 같이 같이 떠난 거죠. 감사하네요. 네. 그래도 완전 악질은 아니었군요. 완전 악질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백날 동안 뭐 지지기 먹고 하면서 되게 친해진 아주 형인데. 정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있는 돈 다 네, 썼잖아요. 네, 다 썼잖아요. 아, 네, 그 집에 다 맞네요. 썼잖아요. 그리고 그 형도 나를 이제 건네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약속했고. 한 형이니까. 아. 이게 사실 북한에 있는 많은 분들이 되게 마음이 고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악질. 특히 해령이 그래요. 해령. 네. 해령 사람 아직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해령 해령 사람이라. 사람 해령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는 것이 중요하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견했는데 그때 4월 달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또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좁은 데를 건너는 것보다 넓고 깊은 곳을 건너는 게 이제 경계도 좀 느슨할 거고 아. 괜찮겠다 싶어갖고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때 군인들이 저희가 강 한 2점 도착했는데 막 이제 쫓아오면 야이 새끼 소라 막 이러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네. 근데 군인들한테 그때 실탄 줬거든요. 맞아요. 네, 실탄 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포탄 빵빵 쏘더니 그다음부터는 저희 쪽에다 지금 사격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네, 진짜로 진짜로 쏘셨다고요? 네. 네, 진짜 총을 쏴요. 저희 자고 있으면 밤마다 자꾸 네. 축보가 터지는 소리가 네, 나요. 빠바방 빵빵 막 이런 거. 그때 이제 잠수를 한 거죠. 다 이제 벌거벗고 그리고 옷들은 이제 비닐봉다리 비닐봉지에다 넣어갖고 싸서 이제 이렇게 몸에다 메고, 이렇게 메고 네. 있는데 깊게 잠수 막 해가지고 아니 4월이어도 춥잖아요. 진짜 추웠어요. 근데 북한 두만강물이 찰까요? 아니면 시원할까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찰까요? 시원할까요? 하니까 아, 어쨌든 차갑다는 근데 거잖아요. 어쨌든 차가운 거잖아요. 몰라요. 왜냐면 사람이 당하고 사람이 막 이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으로 치달으면 이 두만강물이 찬지 내가 물에서 헤엄치는 건지 허공에서 헤엄치는지 그 분간이 안 가고 일단 모든 감각은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감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수를 하는데 아마 한 3분은 잠수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내가 숨 한 번 잠깐 쉬겠다고 머리를 위로 올려보내면 이제 총에 맞을 수 있으니까. 맞을 수 있는데 그냥 참을 거야 갖고 헤엄을 그 중국 쪽으로 계속 이제 헤엄을 친 거죠. 근데 물은 이렇게 흐르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약간 밑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죠. 아. 중국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에 도착해갖고 막 이제 뛴 거죠. 이게 그때는 이제 인민군 군인들이 중국 쪽에다가 총을 못 쏴요. 왜냐면 외교 문제도 있고 뭐 다른 나라니까. 예, 다른 나라니까. 절반쯤 넘어가면 그 예, 친구들도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이제 몸 이제 물기 다 닦고 옷 다 입고 그리고 이제 오랑캐령이라는 걸 넘기자. 오랑캐령이라고 있지 않아요? 그 중국 쪽에 산 같은 건가요? 산. 이름이 저는 못 가봐서 모르겠네요. 아 정말요? 네. 그 오랑캐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랑캐령이라는 건데 네. 그 령이 되게 또 뭐 역사가 있는 령이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일제 때 간도로 수많은 조선 농민들이 그 간도로 이제 이주를 갔는데 구령을 넘었대요. 구령을 넘어서 이제 살기 위해서 간 령. 이거 뭐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다 살기 위해서 넘죠. 네. 살기 위해서 넘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게 뭔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그게 두만강을 딱 넘는데 그 옛날에 김일성이 일제 무슨 조선 독립을 이루기 전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15살 때 압록강을 넘었대요. 넘으면서 압록강의 노래라는 거를 이제 그렇죠. 강복의 철길이라고 해서 글로 갔죠. 네. 압록강의 노래라는 걸 이제 자기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넘어갔다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김일성은 지 나라를 찾겠다고 이제 그때 압록강을 넘었는데 나는 김일성이 찾아놓은 땅인데 그 땅에서 정말 살지 못해서 그리고 이제 자유가 없어서 이제 이 강을 건너는구나 그리고 이령을 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약간 이제 신경이 진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도 그렇고 진짜 그게 사랑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도 가족들도 남겨놓고 이제 왔는데 그게 북한 체제가 잘못된 거지. 사실은 살아온 고향이고 가족들이 다 있는 뭐 그렇죠. 곳이잖아요. 체제가 잘못된 거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나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경이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랑캐령을 넘으면서 그럼 그 진짜 노래를 힘들었죠. 불렀나요? 노래를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불렀어요.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살았다 싶어가지고. 그때가 몇 시였어요? 그때가 이제 새벽 1시 무슨 7분인가 그게 왜냐면 또 미신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길을 떠날 때 달걀 먹어야 되고요. 잘 굴러간다고요. 네. 그리고 생선을 왜 먹었냐면 생선처럼 두만강을 잘 넘어. 이런 것들 있고. 굉장히 많아요. 되게 있어요. 그리고 길 떠날 때 절대 북한은 국수 안 먹어요. 국수 왜요? 길게 간다고요. 길게 간다고. 길게 오래 간다고. 걸린다고. 오래 걸린다고. 달걀은 왜 먹냐면 대글대글 잘 네, 굴러간다고. 잘 굴러간다고. 그리고 뭐 이제 절대 탈떡 안 먹고요. 그거 있잖아요. 네. 떡은 왜요? 소금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제 떠날 때 이제 뒤를 보지 않고 3번을 뿌린대요. 뒤를 이렇게 뿌리고, 예.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뭐 귀신이 안 따라붙고. 네, 뭐 액땜 한다 뭐 그렇죠. 이래서, 액땜 예. 한다고. 소금은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렇게 네. 나쁜 거 있으면 막 소금 치고, 예. 이게 그렇게 건너. 사람이니까 근데 뭐라도 이게 믿는 구석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만들려고 아니 하는 근데 거죠. 한시는 뭐 시간도 미신이 그 시간도 있어요? 또 미신인데 정각에 떠나면 또 안 된대요. 돈이 없다면서 또 미신집에 갔네요. 미신집 간 거 아니고 그 브로커 형이. 다 아시는구나. 왜냐면 브로커 형은 수많은 사람들을 건넸던 형이니까. 아, 이 미신 하나하나 들은 노하우와 플러스 미신까지 겹친. 군인들한테 돈을 주고 건네도 이제 그런 어떤 의식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정각은 안 돼요? 정각 안 된대요. 모르겠어요. 12시에 저도. 무슨 그런 게 있어요. 북한에는 12시면 뭐 귀신이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좀비 설 때도 12시를 굉장히 피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그런 게 뭔가 있어요? 0시여가지고 귀신 막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주는 별별게 다 시간이어서 있네. 피하고 뭐 그랬습니다. 아무튼 진짜 그래서 진짜 힘들게 넘었죠. 근데 그게 제일 일선인 거죠. 일선. 그 두만강만 넘으면 그래도 살아날 확률은 진짜 엄청 높아지는 거죠. 이제 총 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봄아가리를 피했는데 이제 좀 이리 아가리를 피해야 되는데 그게 중국 공안인 거죠. 중국 공안이 중국 공안들한테 또 체포되지 말아야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운 나쁘게 중국 공안들한테 체포돼서 북송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군인들한테 북한 군인들한테 잡히면 교도소를 한 달을 갈 수 있는데 공안한테 잡히면 3달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넘었잖아요. 국경을.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더 또 운이 안 있군요. 좋아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심해지죠? 거죠. 기간이. 그럼 오랑캐령을 넘으신 거죠? 네, 넘었죠. 넘었는데 다행히 제가 그때 중국어를 배웠어요, 조금. 언제 또 중국어를 배우셨어요? 그때 뭐 이제 20살 때 책을 읽었다 그 이제 23살 때 떠난 거잖아요. 아니 그 네. 2년이란 시간이 있잖아요. 굉장히 익숙해요. 자기 자랑에 네, 익숙하니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중국어를 조금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제 그 중국 노인이랑 이제 부딪혔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저희 탈북자들을 이제 신고하면 돈을 주죠. 돈을 줘. 네. 얼마 네. 준다고. 아 뭐 가격이 모르겠지만 네. 꽤 큰 되게 돈을 저- 아니, 저번에 크지 않아요. 들었는데 크지 않아요. 500 얼마? 아니 500위안도 아니었어요. 저희 때는 300원. 20위안인가? 20 네, 아니요? 20원이요? 네, 20원밖에 안 준다고 했어요. 20원이요? 네. 제가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예, 뭐 아. 하긴 뭐 언제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이제 9년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는 하긴 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중국 노인을 딱 길을 걷다가 마주쳤는데 무슨 뭐라고 물어봤지? 너네 찌짜야 나나 뭐 이렇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막 웃으면서 라우이 니 싱콜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무슨 수고하시네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길을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또 다른 또 다른 사람들 사람들 만나봐? 마주치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 공안들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 길을 막 타고 다니면서 이제 검문하거든요. 그래서 길로 먹고 생산을 넘은 거죠 그때도. 아, 근데 정말 그래. 대단하신 게 네. 독학으로 중국어를 배우셔서 아니 독학은 아니었어요. 이게. 아, 뭐 네, 가정교사 네, 이런 네. 걸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많은 이런 중국어 때문에 일어나는 약간 해프닝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딱 건너면 브로커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연길에 다 가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무조건 물어보면 옌지라고 대답을 해라고 해요. 옌지. 근데 이제 네. 공안에 올라타서 너 밥 먹었니? 이러면 사람이 옌지. 옌지. 어디가 몇 살이야? 옌지. 이래서 잡힌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다음서 좀 조심해야 돼요. 편하게 팅부동이라고 하라고. 네. 강원도 팅부동. 이름이 뭐니? 뭐예요? 팅부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 근데 이제 쿤미라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렇죠. 그때 기차를 탔는데 공안이 저를 보고 이제 신분증 내느라고 션펀증인데 션펀증인가요? 뭐 그래. 뭐 예, 모르겠어요. 중국어로 네. 저도 션펀증인데. 중국어를 잘 근데 약간 몰라서. 신분증이랑 시작판증이랑 비슷하네요. 네. 근데 그 성조를 잘 지켜야 돼요. 성조를. 근데 워낙 또 중국은 넓다 보니까 이게 뭐 대충 말해도 이제 뭐 알아듣지 못하는데 중국 공안들은 되게 당황하고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잡는데요. 근데 되게 침착하게 이제 개혁 션펀증 뭐 이랬는데 그냥 가짜 신분증 하나 이제 샀거든요. 진짜 가짜인데 그때 보여줬더니 그냥 보더니 그냥 주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안 예, 걸렸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들어서 이제 살아났던 아, 경우는 근데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중국어를 중국어를 알면 조금 중국을 아는 게뭐 제가 이렇게 완전 능수능란하게 배운 건 아닌데 생활 중국어를 배운 거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벌 중국어. 근데 정말 필요해요. 예. 한 마디도 못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위험해서 굉장히 그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렇지. 또 뭐 신분증 없어서 뭐 자는 척한 사람도 있고 예,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중국어를 또 했으니 이렇게 뭐 되게 많이 자는 척은 했어요. 되게 많이 자는 척하고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는 도중에 이제 들이닥치면 뭐 갑자기 와서 벗어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 이제 같이 떠났던 이제 한족이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침착하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 당황하지 말고 그냥 침착하라고 막. 아니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는 네. 지금 계속 떠나서 지금 출발해서 한국까지 오는 과정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가족이랑 약속하기에 한국에 먼저 가는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데려온다 뭐 이런 약속을 아니 하고 그게 떠난 아니에요. 거예요? 그냥 각자 떠나는 거였어요. 네. 뭐 각자 아무런 알아서? 약속이나 어디서 만나자거나 이런 게 아예 없이 그냥 이제 각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먼저 도착하는 게 가장 빨리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제 이게 뭐 돈을 보내준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먼저 도착하는 저거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그럼 그냥 한국에서 만나자? 그렇죠. 뭐 한국에서 만나자 하는 거죠. 일단 그러면 가족이랑 연계를 못하고 연락 연락을 자체가 못하고. 이게 되게 우스운 게 제가 100날 동안 떠나지 못했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동안에 저희 아빠가 먼저 떠난 거예요. 아 중국을 먼저 가셨어요? 저희 아빠가 먼저 도착한 거예요.
네, 저희 오빠가 먼저 도착한 거예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웃긴 건 저희 동생 제가 사실은 이게 제 동생이 저보다 한 주일인가 먼저 떠났는데 네. 제 동생은 이미 뭐 빨리 해갖고 거의 한 2달 만에 이제 한국에 갔고 이게 뭐야? 후달렸으니까. 아 그러니까 네. 이게 가족분들이 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따로 이렇게 네, 그렇죠. 동시에 다른 루트를 이렇게 네. 그러니까 굿즈 하나라도 살자. 혹시라도 그러니까 잘못되면 네 누가 명이 하나 살자. 한 개 버스를 타고 가거나 한 개 차를 타고 가면 한 번에 다 되게 잡히니까. 한 번에 잡히니까 다 다른 네, 루트로. 다 다른 루트로. 아, 이런 사례는 또 네, 새롭네요. 처음이네요. 네, 뭐 똑똑한 집 같아. 왜냐면 제 아빠가 되게 계산적이시고 저희 엄마는 되게 또 교사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네. 뭐 생각이 집자체가 많았겠죠. 예. 똑똑한 집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뭐 철학책, 공부 이런 걸로 네. 이제 굉장히 빠삭한 네. 집안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본인 얘기를 저희가 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쿤밍 어디까지 했죠? 쿤밍, 네. 네,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네. 이제 기차를 타고 가야죠. 쿤밍까지 가서 그쪽에서 이제 라오스라는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때 약간 좀 또 공안들이 또 그걸 또 지킨대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그 국경을 넘었던. 우린 기억이 익숙하잖아요. 그죠? 항상 네. 밤에 네. 넘더라고요. 밤에다 넘어요. 밤에 넘고 그때는 약간 좀 새벽이었는데 그렇게 캄캄하진 않았는데 처음에 떠날 때는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국경을 넘겨주는 브로커 아저씨는 길이 익숙한지 그렇죠. 뭐 그냥 가는데 네. 네. 저는 그냥 약간 그 아저씨가 되게 검은 그림자. 색 계열의 옷을 입었는데 진짜 그림자 보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이게 제 고무 형체 이렇게 가면 아까 얘기하신 동굴 속 그림자. 네, 동물 속 그림자. 그 그림자 계속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무조건 그것만 잡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아니 당신 눈도 안 좋으셨는데 그럼 뭐 어떻게 뭐 그냥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 네. 그럼 듣기만 저기 해도 막막해요. 들어갈 때 몇 명이 팀으로 해서 이제 라오스 국경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는 2명만 건넜어요. 아, 네. 2명. 원래 많이 팀이 네. 5-6명씩 다 네, 되거든요. 네, 왜냐면 다른 이렇게 원래 합류하기로 됐던 사람들이 도중에 이제 공안들한테 아. 체포됐대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잡혔어. 빨리 네, 출발을 해버렸구나. 빨리빨리 출발을 해버린 거죠. 왜냐면 그쪽에서 뭐 하루라도 지체하면 위험하죠. 되게 더 위험하니까 이런 빨리빨리 상황이 떼거든요. 있으면 그 탄력을 받아서 옆에 이런 잡히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 굉장히 빨리 이렇게 아, 보내지고 이렇게 그렇구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 넘고 라오스 국경에서 라오스 수도가 있는데 그쪽 수도에서 한 2주일인가 머물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합류할 사람들이랑 함께해서 찾고 예, 네. 그래서 그 메콩강이라고 있어요. 메콩강에 되게 좁은 보트요. 네. 보트. 네. 그게 뭐죠? 카누인가? 카누 카누, 같은 네, 카누 카누. 같은 되게 네. 이제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맞아요. 예, 그래서 좁은. 그거 타고 이제 넘은 거죠. 근데 뭐 악어가 산대요. 네, 악어가. 네, 악어가. 악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심하라고 그리고 절대 생리하는 여자들 안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생리 다 맞아요.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때도 생리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뒤에 후발대로 떠났고 그래서 넘었고 그다음 뭐 되게 그것도 되게 저거였어요. 이게 전쟁이었어요. 이게 태국에서도 이제 라오스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오고 불법 이제 월경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경찰들이 단속한대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기차표 같은 것들을 다 줬는데 그 기차역까지 이제 그 무슨 차가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차 있는 데까지 뛰어가야 된대요. 근데 그때 같이 떠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아이 엄마가 있었는데 네. 애기를 들고 애기를 이제 디그 빨리 못 뛰니까 짐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남자는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아 나머지는 다 여자였어요. 네, 다 여자였어요. 네. 원래 성비가 굉장히 심해요. 이제 탈북하는 분들 성비가. 네, 여자가 훨씬 네, 많죠. 7대 3 정도. 네,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여자분들이 6명이었고 남자가 저 혼자였는데 뭐 그 애기까지 치면 뭐 애기까지 치면 애기는 남자인데 네. 다행히 2명이네요. 다행히 2명이었는데 그 애기 막 안고 막 거기까지 막 뛰어갔던 아, 본인이 도와주셨어요? 네, 아, 뭐 어쩔 수 잘하셨네요. 없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살아남아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막 급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이렇게 느슨하게 있다가도 자 여기서 여기까지 완전히 빨리 뛰어서 저기까지 타야 됩니다. 뭐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약간 미션처럼 그 5분 동안에 확 가서 이렇게 딱 타야 되고. 네, 맞아.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위험하고 급박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만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맞아. 계속. 그리고 저 뭐야 열차를 탔는데 이제 그 승무원들이 이제
표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표 검사할 때도 이제 그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태국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이제 북송은 아예 북송은 안 시키는데 그렇죠.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기차표는 있는데 약간 불법 이민자다 싶으면 중간에서 내려보내요. 네, 방콕까지 안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버스나 다른 걸 잡아 타고 방콕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되게 또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태국은 또 이렇게 뭐 이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제 택시 기사나 이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불법 이민자고 이제 좀 우리나라랑 이렇게 그런 사람이다 싶으면 돈만 뺏고 그냥 차에 안 태워준다는 거예요. 네. 네, 뭐,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승무원들 만나면 인사하고 얼굴 표정 온화하게 하고 하이 인사하고. 또 이미지 메이킹. 네, 이미지 그 메이킹 책을 하라고. 배웠던 거. 아, 그것도 네. 뭐그 브로커 아저씨가 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서 얼어붙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북한 분들의 특징이 그런 거죠. 뭔가 약간 경계하고 이렇게 무섭게 하고 이런. 아니 거. 뭐 자기 나라 떠나서 다른 나라 갔는데 안 그럴 그쵸. 수가 없죠.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미지 메이킹 또 하셨으니까. 네. 이미지 메이킹을 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아마 태국에서 얼마나 계셨어요? 태국에서 한 4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방콕 이민국에서. 이민국에서 3개월 그리고 비행기 타기 전에 또 이제 조그만 감옥 같은 데서. 잠시 네. 또 이제 저도 잠깐 체류하는 머물렀어요. 한 곳이 2주 정도. 아, 네, 네.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비행기가 잘 안 돼가지고 한 달 기다렸어요. 아, 그래서 네. 좀 밀렸거든요. 거기에 또 미국 가시는 분들이 한 1년씩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요. 네. 1년, 2년 막.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네. 방콕 이민국에서 근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이민국에서 같이 생활하시던 분들 중에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사람이 많고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픈 분들도 있고 이제 진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도 네. 있고 이런데 안 좋은 상황들이 한 있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태국 그 네, 이민국에서요? 이민국에서. 아, 그분은 진짜 지금도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그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그 저녁까지도 같이 밥을 먹거든요. 네. 같이 밥 먹고 이제 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드놀이 같은 거 있어요. 북한에 수수피. 북한 말로는 이제 수수피 주패라고 하는데 이제 네. 주패놀이 하고 뭐 따먹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근데 그분이 이제 스트레스를 좀 되게 많이 받으면 이제 혈압이 높아지니까 이제 고혈압. 위험하대. 고혈압이죠. 좀 위험하다고 스트레스 많이 이제 주면 안 된다고 막 하더라고요. 했는데 그때 그 좀 약간 뭐 그분도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분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그분도 되게 뭐 탈북하는 과정이 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신경이 좀 예민했던 분이 신경적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새벽에 되게 많이 이제 새벽이면 다 사람들 자잖아요. 밤이면. 그렇죠. 예, 자는데 일어나갖고 계속 말하고 뭐 떠들고 막 소리 그러는 지르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뇌졸중 걸리신 분이 스트레스를 좀 받은 거예요. 좀 조용히 하라.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랑 약간 논쟁이 붙으셨군요. 논쟁이 붙은 게 아니고 그 정신이 좀 이상하셨던 분이 좀 예민하셨던 분이 막 이제 뭐 잔소리하고 뭐 이제 뭐 크게 막 떠들고 있으니까 뇌졸중 가지고 계셨던 분이 좀 조용히 하라고 잠 좀 자자고. 네. 근데 그 새벽이 되게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이. 아. 새벽이 뇌졸중 환자들한테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자고 있을 때인데 그리고는 이제 누웠는데 이제 그 같이 자던 분이 뭐 이게 되게 이게 어떻게 되게 약간 좀 이상했대요. 그래서 막 흔들었는데 이제 미동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이게 대봤는데 이제 돌아가신 거죠. 너무 가슴이 근데 그분이 한 2주일만 있으면 비행기를 타실 분이거든요. 가실 분이. 예. 그러니까 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진짜 안타깝네요. 예,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거의 다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태국까지 들어오면 우리는 80% 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쵸. 희망을 가지고 예, 앉아 맞아요. 있는데. 단천만 아니면 조선족만 아니면 그렇죠.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고생을 다 하고 이제 다 하고 안전지대에 이제는, 왔는데 그렇게 되신 겁니까? 이제는 진짜 뭐 한국 갈 일만 남은 분인 거죠. 근데 네. 그런 일도.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덧치였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 아저씨는 좀 참지 왜 그렇게 그렇게 막 떠들어가지고 한 사람 스트레스 받게 안타깝네요. 만들었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럼 태국까지 오기 전까지 가족 간의 연결이나 연락은 전혀 취하지 못한 상태인가요? 태국 이민국에 왔는데 웃긴 게 태국 이민국에 있는데 아빠가 태국 이민국에 와 계셨어요. 에? 이미? 이미 그러니까
떠나기는 제가 먼저 떠났는데 아빠가 먼저 강을 건넜다 했잖아요. 네. 근데 태국 이민국에 도착했는데 아빠가 거기서 장기 뜨고 계시더라고요. 옆에 가갖고 그래서 한창 구경하고 아 이게 진짜 반가운 거 아니야? 아니 못 볼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아빠를 지금 볼 수. 구경하고 있어.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아빠가 이렇게 처음에는 아니 툭툭 쳤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 아빠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못 알아보고. 네. 근데 아빠 하니까 그래 아빠 보더니 한참 뜯어보더니 아유. 그럼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도. 네, 네. 그런데 엄마는 되게 이제 오래 있다가 지금 만난 거죠. 엄마는 좀 오는 게 여자 좀- 방에 계시고. 네, 근데 엄마는 좀 오는 시간이 좀 길었거든요. 왜냐면 뒤에 올 때 그 집도 처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 뭐 그걸 다 어머니가 하고 예, 오셨구나. 뭐 제가 그때 되게 책들을 되게 많이 사놨고 뭐 도서관에서 되게 많이 빌렸는데 그것들 다 이제 반납하고. 반납해주고 아들이 싼 똥 다 닦고 예, 오시느라고 굉장히 다 고생이 그냥 많으셨네요. 그렇게 하고 아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한국에 엄마랑 한 2년 한 3년 만에 만났거든요. 3년 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부에서 어머니랑 이제 가족과의 네, 재회하는 모습을 모습이 아니라죠. 아니죠. 네. 네, 재회한 재회하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2부에서 뵙도록 맞아.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켜봐 주시고요. 네, 탈탈탈 2부에서 했습니다.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